쇼펜하우어가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인생의 지침서라 찬양했던 책. 니체가 유럽 전역을 통틀어 이보다 더 정교한 지혜는 없다고 극찬했던 단 한 권의 고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책은 17세기 스페인의 천재 철학자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정수를 담은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책이 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책이 착하게 살아라는 공허한 도덕책이 아니라 무례한 타인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격조 있게 방어할 것인가를 다룬 가장 차갑고도 현실적인 전략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에 지쳤다면 이제 그라시안이 제안하는 전략적 거리두기의 기술을 만나보십시오.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공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으셨나요?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17세기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우리에게 차갑게 충고합니다. 당신의 성벽을 너무 낮게 만들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아는 친구가 왜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비밀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하는 3가지 질문. 주변에 유독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라시안은 이들을 행운의 약탈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으세요. 첫째, 그와 대화한 후 내 기분이 나아졌는가 아니면 피로해졌는가? 둘째, 그는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은근한 비난을 섞는가? 셋째,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전염시키려 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의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라시안은 조언합니다. 불행한 자 곁에는 가지도 마라. 불행은 전염병과 같아서 당신의 행운까지 앗아간다. 친구가 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법. 가장 뼈아픈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라시안의 소름 돋는 통찰을 기억하세요. 친구를 사귈 때는 장차 그가 당신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하라.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입니다.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과거를 친구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관계의 저울이 기울었을 때 그 정보는 당신을 겨누는 화살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정 속에서도 항상 자신만의 비상구를 남겨둡니다. 무례한 상사를 조용히 제압하는 심리적 거리. 직장에서 무례한 상사를 만났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굴복하는 것도 답이 아니죠. 그라시안은 존중하되 거리를 두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사의 비합리적인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표정하고 차분하게 업무적인 답변만 내놓을 때 상사는 오히려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라는 영토에 그가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세요. 예의라는 차가운 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반격입니다. 왜 완벽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가? 빈틈의 전략. 당신이 너무 완벽해 보이려 애쓸수록 주변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라시안은 때로는 고의로 작은 실수를 저지르라고 권합니다. 인간적인 빈틈을 보여주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당신이 가진 강점이 너무 눈부시면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화를 냅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살짝 가리는 겸손의 베일을 쓰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처세의 지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논쟁에서 이기고도 적을 만들지 않는 철수의 기술. 논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잠재적인 원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세요.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이길 수 있을 때 멈춰라. 상대가 스스로 퇴로를 찾을 수 있도록 명분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기술입니다. 논쟁의 목적은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운이 나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일이 꼬일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경고합니다. 운이 나쁠 때 판을 키우지 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대신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야 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운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며 실력을 기르십시오.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남을 칭찬하는 법. 아첨꾼은 무시당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미움받습니다. 그라시아는 품격 있는 칭찬을 강조합니다. 상대의 결과물보다 그의 태도나 과정을 칭찬하세요. 참 운이 좋으시네요가 아니라 당신의 안목이 대단하군요라고 말할 때 당신의 안목 또한 높게 평가받습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태양보다 빛나려 하지 마라 빛의 법칙. 이것은 그라시안 처세술의 핵심입니다. 윗사람이나 결정권자 앞에서는 당신의 재능을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는 용서해도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직원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윗사람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공을 돌리세요. 당신이 그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는 비로소 당신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오른팔로 곁에 둘 것입니다. 자아의 완성 흔들리지 않는 뿌리. 자존감을 높이는 그라시안의 아침 습관.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라시아는 매일 아침 자신과 약속하기를 제안합니다. 타인을 만나기 전 거울 속에 자신과 오늘 하루 지킬 원칙을 정하세요. 오늘은 남의 험담에 가담하지 않겠다. 어떤 무례함에도 3초간 침묵하겠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들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당신의 내면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 세상은 늘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이 되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뛰어갈 때 멈춰서서 본질을 질문하세요. 이것이 나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유행은 지나가지만 실력은 남습니다. 거칠애에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의 전문성과 지혜의 깊이를 더하는 데 집중하세요. 깊은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자의 품격 잘 끝내는 법. 시작은 누구나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라시아는 박수칠 때 떠나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절정의 순간에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우아하게 뒷모습을 보일 때 당신의 가치는 전설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품위 있게 내려놓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차가운 지혜들은 사실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지키기 위한 외투와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내어주느라 고단하셨죠? 착해지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당신에게 그라시안의 독설은 어쩌면 가장 절실했던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은 영악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성벽 안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단단해진 내일을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